야, 진짜로 그 가수들이 작곡을 하는 게 맞아? 안녕하세요. 음악을 리뷰하는 남자 프로레스 미친 감성입니다. 제가 가끔씩 어떤 가수들과 공동 작곡을 할 때도 이 질문을 많이 받았었고, 평소에도 일반인 친구들이 야, 진짜로 그 가수들이 작곡을 하는 게 맞아?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뭐 가수들이니까 당연히 재능이 있는 건 맞는 거겠지만, 이 질문은 마치 박항서 감독님께서 실제로도 축구를 정말 잘할까? 이런 정도의 궁금함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아이돌 가수들이 정말로 작곡을 하는 게 맞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90년대도 그렇고 2000년도에도 그랬지만 아이돌 가수들이 곡을 썼다고 하면 실제로 저희 같은 프로 작곡가들은 뭐 걔들이 진짜 곡을 썼겠어? 하는 인식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로 하시는 분도 있지만 과거에는 어떤 아이돌 가수 같은 경우에는 작곡가들이 거의 다 만들어 놓은 곡에 밥숟가락 하나 얹어가지고 공동작곡으로 이름을 실으신 분도 알고 있고, 제 동료들도 그런 경험담이 몇몇 있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아이돌이 곡을 쓴다는 것에 대해서 썩 좋지 않게 생각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요즘의 아이돌은 어떨까요? 과연 과거랑 비슷할까요? 자, 우선 슈가님의 작업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작업실을 살펴보다 보면 이분이 정말 음악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지금 가장 눈에 띄는 게 스피커가 두 대가 보이는데, 끝에 보이는 건 포칼 트윈으로 보이는데 이게 대략 가격은 한 500만원 정도 하는 스피커예요. 매우 비싸죠? 하지만 여러분들 더 좋은 하이 퀄리티의 스피커는 1700만원 정도 하는 것도 있어요. 이거 소리 예술인데, 와, 피도꾼 작업실 보니까 1700만원짜리 스피커 두 대를 쓰네요. 헐. 여보, 나 이거 좀 사주면... 슈가님이 쓰시는 것도 댄스곡 작업하기에는 굉장히 고사양 스피커예요. 옆에 보이는 이 작은 건 알피온 스피커인데 이게 해상도가 진짜 좋거든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거를 들어봤을 때 이게 너무 해상도가 좋다 보니까 뭔가 소리가 발가벗은 기분이 날 때도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는 저음이 굉장히 좋은 스피커고 하나는 해상도가 굉장히 좋은 스피커를 이 두 가지를 쓴다는 건데, 저도 이런 식으로 두 대를 사용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만 계속해서 들으면 거기에 적응돼서 나중에는 사운드가 이상해져도 모를 때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두 대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하면 좀 더 객관적인 사운드를 들을 수 있어요. 이 말은 좋은 사운드에 슈가님이 욕심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대의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라는 거는 음악의 소리를 재생시켜 주거나 마이크 같은 소리를 녹음할 때 쓰는 기계인데, 아폴로 파이어와이어라는 제품도 보이고, 저도 현재 쓰고 있는 RME UFX를 쓰고 계시네요. 와, UFX를 쓴다고? 여기서 결론이 나왔네요. 이분이 사운드를 아시는 분이네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큐베이스를 사용하시는 거 보면 PC를 쓰시는 것 같은데, PC에서는 RME UFX 오디오 카드가 진짜 최고라고 볼 수 있죠. 진짜 좋습니다. 제 경험상 뭐 사실 200만원 이하의 오디오 카드는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은데, UFX라는 제품부터는 정말로 급이 다릅니다. 오디오 카드에 욕심이 있으신 분은 적극적으로 추천해요. 그리고 이 드럼 머신도 보이는데 이거거든요? 아마 이건 좀 쓰다가 관상용으로 쓸 거예요. 제 주변에도 프로 작곡가들이 이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는데, 처음에 조금 하다가 현재는 다들 작업실 조명으로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노베이션의 미니노바 신디사이저도 보이고, 와, 그리고 이걸 가지고 계시네요. 최고의 마이크 노이만 U47인데 대략 가격은 한 600만원 정도 하는데, 이거는 현재는 구하기도 힘든 제품이에요. 진짜 명기 중에 명기예요. 유명한 우리나라 가수들이 이걸로 녹음 정말로 많이 하거든요. 지금 대략 장비만 3천만원 되겠는데요. 이것만 봐도 슈가님이 정말로 곡을 쓰시는 거예요.
단순히 3천만 원의 장비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스피커나 이 오디오 카드를 여러 가지를 쓰시잖아요. 이게 겹치는 성향의 조합이 없고 와, 이런 조합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사운드를 알기 때문에 구입한 거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장면 작곡가로서 정말 공감이 되네요. 이 사진을 보시면 정국님이 하루에 반 이상을 여기서 보내지 않았냐고 하니까 슈가님께서 반 이상이 뭐야, 여기서 먹고 자고 했지 라고 하세요. 진짜로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계신 작곡가님들이 맨날 진짜 작업실에서 먹고 자고 하시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워낙 섬세한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슈가님께서 미디를 13살 때부터 했다고 하는데 슈가님이 27살이시죠? 그러면 미디를 14년이나 했네요. 보통 가수들은 회사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히트 앨범이 나오고 나서 뒤늦게 작곡 한번 해볼까 하면서 시작하는 경우가 사실 더 많은데 와, 14년이라니 이것만 봐도 진짜로 제대로 한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저작권협회를 통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대략 한 90곡 정도 있더라고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수라님의 오늘 취하면, 이 노래 정말 예술이죠. 이게 엄청난 히트를 쳤잖아요. 저는 특히 이 후렴 멜로디를 정말로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의 키포인트, 여기 크레딧을 보시면 작곡에 슈가님도 있지만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이 편곡에 슈가님이 있어요. 보통은 아이돌 가수들이 작곡에 참여를 한다면 작곡에만 써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말은 가수들은 MR 사운드를 만드는 게 아니고 보컬이 부르는 멜로디만 만든다는 거예요. 물론 몇몇 분들은 그거 뭐 멜로디 흥얼거리는 거 누가 못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대충 흥얼대서는 히트곡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멜로디가 어찌 보면 노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재능이 없으면 할 수 없는 범위예요. 그리고 히트를 치는 가수분들이라면 일단은 음악적 재능이 워낙 타고나신 분이기 때문에 조금만 작곡에 관심을 가지면 정말로 잘할 수 있는 확률이 높거든요. 하지만 이 사운드를 만드는 편곡이라는 거는 재능보다는 노력이 너무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히트 작곡가들이 대중음악에서는 재능보다는 99%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라고 공통적으로 말씀하세요. 왜냐면 작곡가들은 사운드를 직접적으로 다 만들어야 되고 한 곡의 사운드를 만드는 행위가 그냥 만리장성을 쌓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쉬지 않고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곡가들이 방구석에 주로 있는 거고 속된 말로 땅굴 판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인관계가 풍족하지 못한 분들이 태반이에요.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외로운 직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 이 슈가님이 대단하다고 느껴진 게 싸이님이 만드신 강남스타일처럼 보컬의 멜로디랑 가사만 써서 히트곡을 만든다고 해도 충분히 음악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제가 이 슈가님처럼 엄청나게 유명한 가수였다면 사운드까지 만드는 행위를 할까? 라고 저에게 질문을 던진다면 굳이 안 할 것 같은데요. 이게 왜냐면 실력이 많이 늘어서 잘하게 되면 너무나도 재밌는 직업이 맞아요. 하지만 그 잘하기까지 진짜 너무 고되고 힘듭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정신수양하는 기분으로 살아야 해요. 그래서 뭐 작곡가들이 수명이 짧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여보, 저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슈가님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서 느낀 건 이분은 진짜 뮤지션이 맞는 것 같아요 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저는 슈가님이 만드신 노래를 들으면서 오늘 리뷰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